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 좀 쌀쌀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지금 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꼼수 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뒤통수 치는 거, 꼼수 부리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뒤에서 뭔가 음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꼼수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자꾸 꼼수를 쓰는 게 보여요. 왜냐면요. 그 영부인께서 뭐 옷값을 많이 썼다 이런 제기가 되니까요. 나는 옷을 고쳐서도 입는다. 그리고 뭐 홈쇼핑에 10만 원이다. 이런 자체적인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하나만 지적할게요. 그 화려했던 뭐 명장이 만들었던 누비못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봐도 좀 비싸 보였던 옷들은 왜 사진에 안 올리세요? 그 옷 가격 공개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그냥 평범한 옷 말고 독특해 보였던 그 옷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거 좋아 보이던데. 그거 만들었다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10만 원에 샀다면 저도 하나만 사주십시오. 그게 10만 원이세요? 저 그럼 그거 하나만 사주세요. 꼼수는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언젠간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부인께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옷들도 가격 공개하세요. 이상하게 그냥 있는 옷들 공개하고 괜히 바느질하고 있는 거 공개하고 탁현민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암튼 그 꼼수 문재인 정부가 또 부렸습니다. 김희수 꼼수인데요. 청와대의 김희수 꼼수. 제가 아까 김희수라고 하니까 저희 대표께서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김희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김희수 씨 꼼수. 근데 김희수 씨 꼼수 하니까 발음이 두 개가 셉니다. 씨 꼼, 그쵸? 씨 꼼. 자, 김희수 씨 꼼수 정준결 단장님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꼼수 잘 쓰세요? 꼼수가 뭐예요? 아니, 그렇다고 꼼수가 뭐예요? 하면 어떡합니까? 단장님은 약간 편법 잘 안 쓰죠? 편법이 꼼수인가요? 뭐 편법에 좀 강한 게 꼼수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런데 워낙 잼뱅이래 가지고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꼼수를 잘 안 써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뒷감당이 힘들어서. 아, 뒷감당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꼼수는 약간의 거짓말, 이런 거 비슷한 것일 수 있는데. 째째한 수단. 예, 째째한 수단. 네. 그죠? 그래서 꼼수를 쓰는 게 저는 좀 안 맞아요. 약간 네. 원칙주의라서.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정 엄청 많이 맞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전 정 엄청 맞는데 청와대 꼼수, 김희수 꼼수 이거 뭡니까? 글쎄요. 뭐 김희수 재판관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이 됐죠, 후보로. 네. 그랬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결국은 임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희수, 바로 그 재판관을 그 권한대행으로 해서 네. 사실상 헌재 소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임명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임기가 만료되는 한 내년 가을까지 네.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사실상 헌재 소장직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어질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을 동의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백하게 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근데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탁현민 좋아하고. 예, 탁현민. 네. 그리고 임종석 좋아하고. 네, 네. 그리고 조국 교수 좋아하고.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글쎄요. 근데 뭐 좋아하는 분들이 다 좀 이런저런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좀 문제 제기가 아니, 있는. 꼭 집어서 임종석은 주사파. 아, 예. 그쵸? 네. 그리고 조국 교수님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강남자파. 아, 강남자파. 이런 말 써도 되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아니, 문제 없어요. 되면은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네. 자, 그런데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일수 재판관을 좋아합니까? 글쎄, 이게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 코드에 맞추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드요? 네. 코드 인사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뭐 워낙 뭐 어떻게 보면 특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건 뭐 노무현 전 정부부터 계속 네. 이어져 온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네. 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관 중에 7명이 있죠. 현재 8명이니까 네. 7명 중에 6명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집권한 당시에 네.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 또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역시 내년 9월 달에 임기가 끝나요. 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해가지고는 뭔가 본인들과 코드를 맞추고 입맛에 맞는 어떤 헌재 결정을 하는 쪽으로 좀 이끌어가기 어렵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 다 판단한 게 같이 탄핵 아닌가. 찬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탄핵 찬성이랑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아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다들 그래도 같은 그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래도 당시 또 탄핵은 어떻게 보면은 뭐 촛불이나 이런 걸로 대변되어지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네. 예,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네. 여론의 압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7사람 중에도 마땅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석인 재판관이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채우면서 그 사람을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꼼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야당이 동의할 만한 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분 내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누군가 야당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헌재소장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 나머지 7분은 뭔가 본인들과 코드를 맞추기 어렵고 네. 7분은 네. 그러니까 결국 그나마 유일하게 본인들과 뭔가 코드가 맞을 만한 사람이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재판소장은 안 된 이 상황이니까 그냥 좀 이렇게 꼼수를 써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단장님, 제가 어제 최고위회에서 좀 지르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헌법 위배 같아요. 아유 헌법 위반. 그래가지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탄핵할 때 헌법 위배라고 탄핵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다 하길래 제가 따라서 얘기했어요. 네네. 이거 탄핵 사유다. 맞죠. 자 상권 분립 제도가 있어요. 행정부는 대통령이죠. 네. 그다음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있어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헌법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새 입법, 사법, 행정 세 기관이 협력해서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재 소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 동의를 구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좋은 사람을 물색을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희수 헌재소장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당시에 여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헌재소장이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헌재소장을 골라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의무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권한 대행으로 앉혀서 1년 동안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죠. 국회의 동의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면에서 형법에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어요. 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아, 대통령도 공무원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직무유기죄에 네. 해당하는데 네. 보세요. 대통령 공무원이죠. 지금 임명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죠. 그리고 직무죠.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는 것은 근데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대행으로 오히려 갔죠. 유기한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인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청와대에서는 또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입법으로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하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이 헌재소장이 됐다 치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4년을 했어요. 근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남은 기간을 잔여 기간만 헌재소장으로 재직해야 되는 건지 네. 처음부터 다시 다
6년인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권한 대행은 잔여 기간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전무숙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다가 예. 본인이 그때 헌법재판관을 사임을 하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 들어갔다가 네. 그 규정 때문에 맞아요. 그 규정 때문에 중간에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한철 그렇죠. 소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박한철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네. 재판관이 헌재 소장에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만 한다.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미 됐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지명할 때 또 얘기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희수 그럼 재판관은 뭐 남은 기간이냐 6년이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명 여부만 따진 것도 바로 앞에 박한철 헌재 소장 임명 당시에 그런 합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잔여 기간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동의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이걸 문제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게 만약에 정례화가 되면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 못하면 다 직무대행으로 가면 되겠네요. 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꼼수이 합법하네요. 자, 권한대행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게. 자,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니까 임시로 잠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임시가 지금 뭐냐면 1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가겠다. 이게 어떻게 권한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헌재를 생각보다 중시 안 여기네요. 헌재를 중시 안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김희수라는 사람을 헌재소장 내지 헌재소장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강한 그러면 거죠. 김희수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하겠네요. 되게 김희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재판관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하고 고마운 건데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게 욕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들자리 나올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 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자리 날자리를 알면은 그럼 당신이 그만둬야죠. 나와야죠. 나오겠죠. 설마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죠. 진짜요? 안 나올까요? 이 자리에? 그런데 어제 네. 재판관 회의가 열렸어요. 네. 재판관 회의가 이제 열려서 뭘 하는 거냐? 네. 헌법재판소장이 없으면 누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할 건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말 그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거기 네. 때문에 본인들이 모여서 그럼 임명될 때까지 당신께서 하시죠 이렇게 하고 보통은 누가 하냐면 제일 임기가 오래된 분. 그래서 네. 제일 임기가 적게 남은 분이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김희수 현 재판관이나 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될 광원일 재판관 두 분이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건데 원래 의도는 임명될 때까지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네. 왔으니까 당신이 잠시 하라는 의미지 뭐 끝날 때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희수 재판관이 그냥 양심이 있고 바르시고 그리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이시니까 네.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들자리 날자리 발 뻗을 자리를 모르고 뻗으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명성을 쌓기를 업적을 쌓기는 쉽지만 그 명성과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앉을 자리 아닌데 앉았다가 정말로 본인이 나중에 걸어 나올 때 못 걸어 나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려 나오게 되면 그 등이 참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희수 재판관은 헌재소장으로 동의를 못 받았을 때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를 내놨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를 못 받은 이유는 그분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결 이런 부분이 다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죠. 아니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희수 끝까지 재판관이 첫 번째는 본인이 헌재 소장으로 동의를 못 받았으면 훌훌 털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만두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회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말고도 이런 재판관도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국회 동의도 못 받아가지고 헌재소장이 못 됐는데 내가 이런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하면은 이게 헌법을 형해화시켰다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이 오로지 지금 내가 소속된 헌법재판소에도 오지 않겠냐. 정치권에도 가겠지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가 아니라 내가 선임이긴 하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강일원 재판관이 한다든지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겸양의 미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괜히 뭐 분위기가 그래서 뭐 만장일치로 됐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맞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취하니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명예, 본인의 업적,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땅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기 바닥으로 치고 내려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깜빡깜빡 하실까봐 왜 김일수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왜 그랬는지? 안 나죠, 잘? 네, 나죠. 말씀하세요. 통진당 네. 해산 반대 이력. 네네. 그러니까 반헌법적 사고였죠. 네. 그리고 또 동성애, 군 동성애 문제. 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전혀 동떨어졌던 성향이 있어서 종교계에서 모두 반대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빠졌다고 뭐요? 봐요. 그게 뭐냐면은 5.18과 관계된 거죠. 아. 5.18 관계된 버스 운전사가 지그재그로 몰면서 네. 당시에 기영군을 네.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김일수 재판관이 뭔가 자기가 용기 없는 그리고 뭔가 뭐 영향을 받고 눈치를 본 판결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택시는 또 잊어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의 판결문이나 내용들을 보면 네. 계엄군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 사건에 있어서 지그재그로 차를 몰면서 계엄군을 사상에 이르게 한 그 사람한테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을 눈앞에 두고 사과하고 그것이 뭔가 잘못된 자기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도 문제지만 저는 5.18 그 버스 운전했던 네. 바로 그분에 관한 어떤 태도 이거는 정말 헌재 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자리 날자리, 발 뻗을 때 안 뻗을 때 저는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대 2017년도에 선비를 운운하는 것이 참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선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판사처럼 생겼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뭔가 청렴하고 뭔가 순백하고 뭔가 결백하며 정의로워 보이는 얼굴에서 정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저는 판사스럽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편견이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헌법재판관께서는요. 본인이 들자리 날짜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단장님도 그러시죠?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정말 그 아침에 약간 새벽길 같은 데 걷고 있는데요.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싹 퍼지면 특히 크로아상, 제 발은 이미 제과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많이 체험했었는데요. 크로아상 하나에 버터 덩어리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걸 감수하면서 크로아상을 뜯어먹고 나면 솔직히 고민되죠. 옆구리에 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라면 먹을 때 라면 냄새 견딜 수 있으세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겹살 굽는 냄새도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진짜 견디기 힘든 게 또 있어요. 밤에 먹는 치킨이죠. 치킨. 특히 밤에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밤에는 족발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그뿐이 아니에요. 밤에 먹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올해 노벨상이 밝혔습니다. 생체식의 적이 바로 야식이라고 합니다. 벌써 침이 나오는데요. 밤에 먹으면요. 아침에 식욕이 없고 살도 더 많이 찐대요. 그뿐이 아니라 밤에 먹고 나면은 소화도 안 되고요.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최소 3시간,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야식을 먹으면 수면 장애가 오고요. 비만이 오고요. 야식 때문에 다시 식욕이 촉진된대요. 야, 이렇게까지 읽고 난 뒤에 그래도 먹을 거냐고요? 더 있어요. 소화 장애도 약이 되고요. 야식을 끊고 나면요. 살도 그냥 빠진대요. 그리고 일단 야식을 먹으면 잠을 자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식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찐빵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실컷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야식 오늘 저녁에 저하고 족발 어떠세요? 전 먹으러 갈랍니다. 어차피 뭐 그냥 맛있게 먹고 찐빵이 되든지 그 먹는 거 참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야식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 라면에 김치 넣고 한번 푹 끓여 드셔보세요. 내일 밤 추석날 뜬 보름달보다 더 큰 둥근 달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